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정비사업의 시행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비구역,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그리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단계까지 봤고요. 이제는 이제 시행 단계에 넘어가서 시행자를 어떻게 지정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시행자가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성한 사업 시행계획을 가지고 인가받고, 인가가 되면은 고시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먼저 그 시행 방법을 보면은요. 이 정비 사업에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거, 개, 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의 내용에서는 이 거, 개, 건이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실제로 시행을 할 것인가, 이 각각의 이 거, 개, 건의 이 시행 방법의 차이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 아래에 네 가지 종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것을 서로 혼용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수, 환, 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는. 그래서 스스로 계량 방식, 자력 계량 방식이라고도 하고요. 수용 방식, 그다음에 환지 방식, 그다음에 관리 처분 방식, 이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 나와 있지만 스스로 계량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계량 방식, 자력 계량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용 방식은 이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의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환지 방식은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을 말하고, 관리 처분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만 알아보고 넘어가고요. 후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관리 처분 계획 혹은 환지로 공급하는 계획. 그리고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좀 바뀐 부분이 있죠.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전에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은 이 부분 그대로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일로도 이 부분 오려서 붙일 수 있도록 파일로도 업로드를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자, 뭐가 바뀌었냐면은 이 부분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이제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하나로 묶어서 건축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동주택에 있는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그리고 공동주택 외에 오피스텔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을 했는데 이제는 건축물이라고 뭉뚱그려 놨으니까 건축물로 더 확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외에 무슨 상업시설, 업무시설 이런 거 다 건축물이면 모든 건축물을 다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렇게 이제 좀 완화를 한 거죠.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내용도 바뀌었는데 예전에 이제 오피스텔이라는 그 표현 대신에 이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게 이제 공동주택이거든요. 공동주택의 건축물인데 그것을 제외한 건축물.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다양한 다른 건축물들이 있겠죠. 이것은 아무 데서나 건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준상지역에서만,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그렇게 옵션을 단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여야 한다. 자, 여기까지 바뀐 부분인데 보통 당에 바뀐 부분은 시험에 잘 언급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원래도 중요했고 이 또 바뀐 부분도 포인트가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정리한 부분도 그냥 이렇게 건축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각 시행 방법별로 어떤 구체적인 시행 방식이 있는지 이거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 각각 순서대로 거, 개, 건이 있죠? 거개, 건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수수, 환관, 환관, 관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수,
환관, 관, 수수환관, 환관관, 거개건, 수수환관, 환관관 이렇게 라임을 맞춰서 암기하시면 되겠고, 즉 관리처분 계획은 거개건 다 존재하죠. 환지 방식은 거개만 존재하고요. 그래서 밑에 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거개건 외우시고 수수환관, 수수환관 여기는 0이 되겠죠. 환관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제 필요한 게 시행자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 시행자가 지정되고 그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을 짤 때 뭐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해서 인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에 따라서 이 시행자가 달라지는데, 크게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와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한때 묶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는 시장, 군수, 토지주택공사, 공익법인 이런 사람들이 시행자가 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수환관이 있다고 그랬죠. 먼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하는 개량 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려 하는 경우에는 정비 계획에 따른 공람 공고일 현재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그러니까 스스로 개량 방식은 이 시장, 군수, 토지주택공사 등이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수환관 방식은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또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또 이들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위에 그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급할 때에는 공란 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 예정 구역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세입자라는 이제 3개월 전부터 해당 정비구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요. 다만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대상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라는 거, 그 사람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세입자도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절반 이하인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부분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아니면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이런 사람들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인 미만인 경우 직접 그냥 해버리거나 공동으로 할 수 있다.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합이 시행하거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역시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위에 재개발 사업과 틀린 거는 이 위에는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직접 할 수가 있었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토지 등 소유자는 건 그 토지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인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2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재건축 하는 데 있어서 이 재건축이 사업이 복잡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뭐 큰 자금이 들어가는데 자금 조달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사업 그리고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공공시행자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위에는 보면은 대부분 조합이 시행했죠. 토지 등 소유자는 20인 미만인 경우에 이렇게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 조합이 했었어요. 혹은 조합이 이렇게 공동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을 공공시행자가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공공시행자가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이렇게 이제 공공시행자가 할 수 있는 사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행자인 이 시장 군수는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이 이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때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이런 것, 그리고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긴급하게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그런 때, 그리고 또 정비 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때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여기 그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공공 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유인 경우 공공 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라고 했고, 여기서 이제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유일 때 공공 시행자가 하는 재개발 사업인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이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공공 시행자가 직접 정비 사업 시행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유는 재개발 사유에만 해당된다. 자, 이 왜 그러냐면은 이 재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지역 전체의 도시 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지원 시에 공공이 직접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가요. 그리고 공공 기반 시설 개선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시행자가 직접 개입할 그런 필요성이 별로 크지 않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사업은 제외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도 헷갈리기 쉽고 또 나올 가능성이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 등의 구성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때, 그럴 때 이제 공공 시행자가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순환 정비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해당 정비구역 안에 국공유지 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때, 이런 때에 공공시행자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 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그런 때 공공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즉 공공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한 때는 이제 그 조합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조합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 날에요. 그리고 이 경우 시장, 군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보해 이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가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실제로 시공할 시공자를 선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행자와 시공자를 구분하셔야 되죠. 잘 아시겠지만 시행자는 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총괄해서 추진하는 주체예요. 그래서 이 시행자가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받고요. 나머지 토지, 건물 매입 등등등 전반적인 사업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공자는 말하자면 실제 공사, 그러니까 건축이든 토목이든 그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 회사예요. 건설 업체. 그러니까 하는 범위가 시행자에 비해서 굉장히 적죠. 시행자가 하는 여러 가지 분야 중에 그 시공만 담당해서 하는 걸 시공자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행자로 등장한 게 조합이 등장했었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등장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공공 시행자가. 자, 각각 이 조합이냐 토지 등 소유자냐 시장, 군수냐에 따라서 이 시공자 선정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방식에 따라서 다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정비법이 좀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먼저 이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에 시공자 선정에 대해서 보면은요.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이 수의계약이 되는 경우는 2번 이상 경쟁입찰이 유출된 경우로 한정하고요. 이런 방법으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돼요. 다만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100인 이하인 정비사업은 수의계약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경우 시공자 선정. 자, 아까 이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경우가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이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이때 시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그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이런 사람들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때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경우 시공자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에 규약에 따라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시행자인 이 시장 군수 등 이 시행자인 경우에 시공자 선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군수가 직접 건설을 담당하는 건 아니죠.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또는 어떤 방식이 있냐고 그랬냐면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 개발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그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경쟁 입찰 또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돼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2~3번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면 세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사업 시행자별로 조합이 있었고,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었고, 시장, 군수, 토지주택공사 등, 그러니까 공공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세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조합은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그 조합 총회에서 경쟁 입찰 또는 수의 계약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이거는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조합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받은 후에 그 규약에 따라서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 토지주택공사 이 공공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이 시장, 군수든 토지주택공사든 이런 사업 시행자가 지정된 후에 지정 및 고시된 후에 그때 건설할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획을 체결할 때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기존 건축물을 이제 철거하고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할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조합에 의해서 조합이 시행자가 되어서 진행할 수 있는 정비사업으로는 이 두 가지가 있었죠. 조합, 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있었어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조합이 없었죠. 시장, 군수, 토지주택공사, 공익법인 이런 것만 해당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합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라는 이 굵직굵직한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 조합 내용이 큰 덩어리가 되겠죠. 자, 오늘 배운 내용이 좀 까다로운 내용이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